총선을 기회로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김건희를 특검을 시켜서 구속을 하고 윤석열을 박근혜에 이어서 탄핵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저들의 지령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민노총이 20년간 무려 114번을 방북을 했다. 이게 도대체 한국의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북한 출신의 이 이른바 글쎄요, 왜 북한을 저렇게 흠모를 하면서 이쪽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려고 하죠. 예,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에 가서 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사회, 북한 체제가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고 대한민국이 따라해야 될 이른바 지상의 파라다이스라면, 네, 뭐 밀항을 하던 뭐를 하던 중국을 통해서 이 귀순을 이렇게 평양으로 가랍니까? 이렇게 귀순을 하던 북한에 가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말 그걸 저 사람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저런 민노총이라든가 핵심 세력들은 북한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이 루트를 개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이 대한민국의 최악의 그런 그 노동 환경이라면은 이렇게 북한에 가서 더욱더 그들이 원하는 이 노동 운동, 노동쟁이 이런 걸 마음껏 해보라고 선망의 대상인 북한, 평양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좀 이렇게 튀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정말 어제는 물론 메이데이라고 하는 노동절이기 때문에 어제 광화문에서 이 숭례문, 남대문이죠. 남대문, 길게는 서울역까지 엄청났습니다. 시위 세력들이 그 관련 사진이 어디에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아마 8차선 양쪽에 8차선, 4차선, 5차선, 거의 10차선 되겠군요. 10차선에 꽉 그렇게 민노총 또 한국노총은 여의도, 제가 있는 여의도에 여의도 공원 앞에서 또 약 3만 명, 4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서울 시내 이 도로 교통이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노동절이기 때문에 그나마 1년에 한 번 있는 노동절이니까 참지라고 하는 그야말로 선량한 우리 시민들의 그런 분노를 이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급한 게 결혼식이 하필 5월 1일 날 잡혀 있어가지고 내가 강남을 가야 되는데 지금 광화문에서 꼼짝달싹도 못했다라는 게 바로 제 지인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강남에 2시에 예식이 있는데 평소처럼 그것만 생각을 했다가 1시간 반 정도의 출발을, 집이 이제 강북인데요. 출발을 하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갔는데, 광화문 일대 시청 앞에 꽉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식장 가는 걸 포기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글쎄요, 어떤 식으로 무슨 이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 예식을 가보지도 못하는, 동동 발만 굴면서 가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글쎄요. 비단 이들은 노동절뿐만이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민노총 집회를 하고요. 북한을 찬양하는데 결정적으로 20년간 114번의 방북이 이루어졌다. 방북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쪽 저쪽에 자료를 취합을 한 것이죠. 이렇게 어떤 특정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는 이거는 국가 공기관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팩트라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될 그런 내용인데요. 통합진보당, 우리 통진당이자 그러죠.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은 총 96번 내란 음모 혐의로 헌재 결정에 따라 2014년에 해산된 통진당 계열 인사들의 경우 101번 방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방북 횟수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금강산은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제가 제 1착으로 금강산
백길이 열렸을 때 그 현대상선에서 그 배를 타고 제가 금강산에 취재 기자 자격으로 초청, 그때 기자가 한 12명 정도 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예,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제외한 수치.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평양이라든가 이 북한의 깊숙한 곳, 관광 차원이 아니고 깊숙한 곳 가지고 북한 인사들하고 내통을 뭐 이럴 때는 소통이 아닌 것이죠. 내통을 한 그런 횟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들 단체의 방북 관련 자료는 이 정부 측에서 공개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료죠. 민노총은 2003년 6번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기간인 2005년과 2008년에는 무려 87번의 북한을 방문했다. 가장 최근은 2019년 2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네요. 한노총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 모임에 참석하는 등 총 114번의 방북을 기록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바로 이 보도자료 내용이 이것입니다. 북한 지령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핵심 간부가 대북 충성 맹세문을 쓰기도 한 민노총이 지난 20년 동안 114회나 방북한 건 남북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교류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 그동안 북한을 방문해 누구를 만나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정확한 방북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개별 인사들을 볼까요? 민노총 인사들 가운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등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직국장 A씨, 민노총의 조직국장이 바로 북한이 포섭을 한 아주 핵심 인물이죠. 이 조직국장의 경우 지금까지 3차례 방북을 한 것으로 나타냈다. 2001년 4월부터 5월 2일까지, 2004년 5월 1일, 2005년 12월이다. 3차례 가운데 2차례는 각각 금강산과 평양에서 남북 노동자 통일대회 참석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민노총의 핵심 세력은 수도 없이 들락날락 해가지고 북한 인사들과 이른바 손을 잡은 그런 정황이 파악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2000년에 창당된 민노당은 2003년 4번을 시작으로 총 96번 방북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5년과 2007년의 경우 한 달에 평균 2번 이상을 북한을 방문했다. 민노당 이외에도 경기 동부연합, 통진당 계열 인사들의 방북 횟수는 총 101번에 이르렀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석기죠. 이석기 정통진당 의원의 경우에는 2005년 3월과 2010년 3월 2차례 방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2005년 3월 방북의 경우는 가석방 상태에서도 방북을 했군요. 참. 가석방은 뭡니까? 어떤 가석방 사유가 발생됐을 때 임시적으로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가석방 상태면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이때도 북한을 방문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이게 참 완전히 솜방망이 처벌이자 감시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는 상황인데요. 이석기는 2003년 3월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 국가보안법이죠. 실형 선고를 받은 이후 그해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이 됐고 2005년 8월 특별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상태에서 방북 승인이 이루어진 건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이건 특혜와 가깝다. 그러니까 2005년이니까 2005년은 뭡니까? 2005년이면 DJ 노무현 때니까요. 2099년 노무현 때군요. 5년, 6년, 7년. 그렇군요. DJ가 끝나고 노무현 때로 봐야 되겠군요. 아무리 과거의 일이라고는 하나 당시에 무분별한 방북 승인, 그러니까 이른바 DJ부터 노무현, 또 특히 문재인 정권 때는 이렇게 북한과 아주 프렌들리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관련 인사들의 방북 신청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의 특혜성
무분별한 방북 허가가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민노총 이른바 북한 그 지령을 받아서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민노총이 20년간에 걸쳐서 114번이나 방북을 했다는 이거 참 소름 끼치는 이 팩트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죠. 네. 그렇죠. 북한의 지령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북한에도 총선은 대한민국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똑같이 북한도 이 내년 4월 총선이 이 대남 통일 전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선거야라고 얘들도 충분히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총선을 겨냥해서 이 지령 자체가 내용이 달라집니다. 친윤과 비윤을 갈라치고 촛불을 들라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총선이 우리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북한 얘들도 대남 통일 전선 전술에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북한의 과거 지령민 또 지령문과 최근 지령문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국가 시설 마비를 통한 사회 혼란을 유도를 한 게 제가 한 2달 전인가 이걸 상세하게 별도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탄핵 집회, 촛불 집회 등을 통해서 정부 비판 여론 확산을 지시를 하고 있다. 탄핵과 촛불 집회라는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보 정당과 단체 등에 직접 침투를 지시했다라는 게 과거의 지령문의 핵심 내용이라면 지금은 친윤과 비윤, 즉 윤석열을 지지하는 친윤과 윤석열과 갈등 관계에 있는 비윤의 갈등을 조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를 분열시키도록 해야 되고 선전선동 강화를 지시를 했다. 최근에 대남 지령문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저들에게도 총선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한미동맹 비판과 후쿠시마 오염수 부각 등을 통해서 반미, 반일 선전을 지시했다는 게 불과 1, 2년 전의 지령문의 핵심이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여당 사당화 주장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집중 부각하도록. 사당화란 얘기는 뭡니까? 지난번에 그 당대표 경선 때 윤석열과 용산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김기현을 택해서 집중 지원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김기현의 집권당 대표는 용산에 이중대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부각을 시키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당을 사당왕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여당도 개인의 당을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독재 스타일의 지도자라다. 그 독재 스타일을 갖춘 대통령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프레임을 널리 퍼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과거 지령문과 최근 지령문을 찾으면 굉장히 뚜렷하죠. 이른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독재자로 비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친윤과 비윤 간의 갈등 국면을 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윤이 탈당이라든가 계속 그 당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갈등을 아주 야기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으로 우리가 비윤 세력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글쎄요, 우리는 정말 제 표현대로 얘기를 하면은 내년 4월 10일 날 그 총선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총선이라고 저는 몇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또 국민의힘 집권당이 과반을 훌쩍 넘고 지금처럼 뭐 160석, 170석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둔다면, 승리를 거둔다면은 대남 적화 노선에 상당한 경고등이 켜진다. 이른바 국회 권력까지 지금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은 북한이 남한을 적화 통일을 하는 대남 선전선동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지 또 총선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어서 또 지난번처럼 160석, 170석을 민주당이 갖고 가면은 이제
이 윤석열도 누구처럼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으로 이어지는 그 후속타가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윤석열 탄핵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김건희 특검 이런 얘기가 계속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삼각지에 가면 지금도 그런 캐치프레이드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총선을 기회로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김건희를 특검을 시켜서 구속을 하고 윤석열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탄핵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저들의 지령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예, 카타파님, 전혜란님, 나간님, 황정택님도 오셨군요. 아시아투데이 스패너님들 만세 나가님이 우리 아주 명 스패너님들 만세 삼창을 해주셨네요. 네, 강님 어서 오세요. 우리 박경윤 스패너님, 끈영감 황정택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금배 스패너님, 또 박경윤 스패너님, 끈영감 스패너님. 또 뭡니까 우리 경화 스패너님 열심히 또 목이 아픈 저를 대신해서 아주 활약이 좀 뭐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스패너님 만세 삼창을 해주신 거겠죠. 네, 부정선거 수사 못하면 총선 끝나요. 끈떨어진 연입니다. 우리 정의는 살아있다님.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내일이죠,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네, 부방대에서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과 내일 3시에 대담을 한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 바람이 아니고 부정선거로 세워진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승희님, 말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처음 문재인이 낯짝이 잘 생겼다고 외국에서 띄운다더니, 예. 문재인이 잘생겼다고 외국에서 띄운다? 네, 미국 언론이 그렇게 띄웠습니까? 우리 경혜님, 네, 그렇군요. 최지원님, 멸공님, 은하켈리님, 네, 캄보 해미안님도 오셨군요. 국힘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킴보 해미안님, 예, 오늘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앞으로 종종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깜빡하셨죠? 지금 꾹꾹 좀 눌러주세요. 우리 전혜란 제주 특파원님 들어오신 분에 비해서 지금 구독자 수 좋아요 수죠. 좋아요 수가 조금 미흡하니 지금 깜빡하신 분들 지금 꾹꾹 눌러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는 중요성을 우리가 쉽게 잊고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를 많이 눌러봐 주시면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호흡하면서 진행하는 우리 이 방송이 널리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제 말씀 끝나기 무섭게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며칠 기다리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눌러봐 주시는 게 저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따금씩 초대해 주세요, 세븐님. 네, 그래서 수요일 날 대담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꾹꾹 눌렀어요, 가을하느님. 좋아요도 눌렀어요, 최지연님, 가을하느님. 예, 깜빡하셨죠? 예, 낭만치킨님. CBS에서 박지원이 아직도 천공거림. 네, 박지원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제1가는 관종이죠, 관종. 예, 관심종자. 예, 항상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그 관종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야 되겠죠, 우리 낭만치킨님. 네. 반지조경님, 네, 오늘 아주 처음 들어오신 분들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다가 적극적으로 또 댓글 창을 활용하신 분들 적지 않은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김 부사장 수고하십니다라고 반지조경님, 네, 반지조경님이 더욱더 경청을 해주시느냐고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예. 다음 총선도 양당으로 가면 쫄딱 망합니다. 우리 황정택님은 제3당의 출연을 지금 바람직한 걸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네, 좋아요 완료했습니다. 우리 빛동훈님, 예, 빛동훈님도 앞으로 자주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아투의 사랑입니다. 꾹 눌러주세요. 보리스님, 나간님, 네, 이명수님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명수님 화이팅입니다.
네, 두 번째, 민노총이 20년간 114회 방북을 했다는 그런 정말 아주, 이게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또 민노총 간부들 이 조직국장을 통해서 지령문이 내려와서 조직국장이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살펴보시죠. 구회 중 누가 구회를 할까요? 이재명, 박광원과 힘을 합쳐 총선 승리. 이낙연. 그렇군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낙연, 그 다음에 왼쪽이 새로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광원이네요. 네, 박광원.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광원과 힘을 합쳐서 총선 승리를 하겠다라고 이재명이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은 슬쩍 뒤로 해서 이낙연과 손을 지금 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새로 원내대표된 박광호는 MBC 기자 출신이죠. MBC 기자 출신이고 글쎄요. 저보다 한 4, 5년, 5, 6년 이 기자 생활을 먼저 시작한 사람인데 원래 이낙연 계였습니다. 이낙연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은 민주당을 위해서 후보가 되면 안 된다. 이낙연이 해야 된다라고 이낙연을 도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네, 이낙연과 저렇게 슬쩍 손을 잡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결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박광원 원내 총무, 옛날에는 원내 총무라고 그랬죠. 구애를 하고 있다 하는 최근의 민주당 상황을 저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네. 두 번째 만평을 보겠습니다. 그 만평은 이제 김재원이 나오네요. 징계 절차 개시, 태영호와 김재원, 우린 최소한 내부 총질은 안 했다라고 누구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저쪽 누굽니까? 저 이준석을 얘기를 했군요. 헐, 당원 정지 1년의 이준석, 국힘 윤리위가 어제부터 지금 징계 결차를 개시를 했는데. 그 대상이 김재원과 태영호 두 사람 다 최고위원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죠? 김재원은 정광훈 목사 관련하고 4.3이 이 광복절보다 격이 낮은 그런 국경 국가 기념식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말 자체가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광화문 쪽을 뭐 평정했다는 얘기도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실제로 광화문 쪽에서 3만, 5만, 10만까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 이외에는 사실 지금 현재 찾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그것을 평정이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광훈 목사의 경도된 그런 발언 아니냐. 이 한 당의 집권당의 최고위원, 그것도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지금 징계 사유가 되는데, 글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 자체가 틀린 상황으로 볼 수는 없죠. 태영호도 마찬가지죠. 4.3 뭐 관련된 그 얘기를 지금 이 징계 사유로 들었는데, 이준석을 보면 이준석은 당원권 정지 1년을 지금 받아서 칩거를 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칩거가 아니라 전국을 돌리면서 SNS에 자기가 의사 표현을 할 때는 또 수시로 하는 상황입니다만은 만약에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도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준석과 똑같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으면은 김재원 최고는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지금이 4월 10일을 넘었으니까 이제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죠. 이준석과 마찬가지로 당원권 정지 1년 땅땅땅 치면은 김재원은 총선에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김재원은 또 이 정치 생명을 상당히 국힘의 윤리위에 맡겨야 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올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준석과 김재원의 상황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저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부 총질, 그 어목했던 대선 과정에서 이 당내의 내부 총질을 아주 일상화했던 이준석과 김재원은 이
이 처리라든가 상황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그런 중징계 이거는 뭐 당연히 김재원에 적절하지 않는 저는 징계로 봅니다. 최소한도 총선 출마의 길은 열어놔야 되겠다. 어찌됐든 당원들의 최고 득표율을 얻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총선 출마의 길은 열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김재원을 보는 그런 시각의 일단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영호는 뭐 총선에 출마하는데 이 지장이 있을 정도로 중징계가 내리지는 않을 그럴 지금 정황이니까요. 태영호와 또 김재원은 또 다른 무게가 또 있는 것이죠. 두 개의 만평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